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엠엠님이 취업대학교에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학교와 전공은 광명상가 산업공학 전공을 하셨고 데이터과학을 복수 전공하셨고요. 학점은 3.2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는 현재 없으시고 자격증은 ADSP, 모스 마스터, 정보처리 기능사, 6시그마 GB, 그린벨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경력사항은 리서치, 서비스 기획 스타트업에서 인턴 4개월 하셨고요. 대외 활동은 없으십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영어 시험을 아직 못 쳤는데 800 정도 예상을 합니다. 아마 토익일 것 같고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정보처리 기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중 2개를 올해 취득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금융권, 디지털 데이터 분석 직무라고 적어주셨고요.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은 금융권 자격증도 필요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공학과 데이터과학을 복수 전공한 우리 미엠nem님의 사연을 함께 보셨는데요. 금융권에도 참 다양한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차코치님, 네. 어떤 것들이 우리 미엠엠님에게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엠엠님, M이 네. 2개죠. 네. 밀리미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분은 성함이 미리 씨일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 코너님, 와, 네. 천하님. 근데 이게 여러분의 취업에 출동이 되나요, 바로? 네. 글쎄요. 음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나오고 네. 있군요. 이게 뭐라고 또 이렇게 열심히 오늘도 하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네. 어차피 뭐 이 방송의 취지에는 부합되진 않아도 미리 씨일 확률이 높고 와. 이분이 광명상가니까 상명대나 가톨릭대는 아닐 것이고 광운대나 명지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분의 학점이 3.2인 걸 봐선 이분이 학점이 3점이면 산업공학도 좀 학점이 낮은 편이고 데이터 과학을 복전했으나 이것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유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편차가 있는 학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분의 이력과 자격, 경력 사항을 봤을 때는 일단 금융권을 타겟팅을 하셨으니 시중은행, 그리고 보험이나 화재사, 그리고 카드사 순서로 어떤 취업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대규모의 서비스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지향적으로 기획하고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는 한동안 채용 소식이 좀 뜸했던 건 사실인데 올해 있었던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의 이슈가 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재난지원금을 실제로 카드사들이 많이 유치를 하고 해당 고객들이 시장 점유율을 더 올려줄 수 있게끔 고객 확보 차원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까지의 취업이 앞으로 좀 더 소폭 상승될 걸 감안한다면 올해까지 길게 봤을 때는 말씀드린 이러한 곳들로의 채용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는 하게 될 텐데 글쎄요, 지금 이분께서 생각하셨을 때 데이터 과학과 관련해서 주로 어떤 수업을 이수하셨는지는 여기서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분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본다면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 이를테면 지리정보 시스템인 GIS와 관련된 분석 전문 업무를 공공기관에서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상권 분석과 관련해서 유통 플랫폼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로의 입사 이런 쪽으로까지 확장은 가능하다는 점까지 생각이 드네요. 네. 홍 반장님은 그러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이분이 일단 타겟팅을 하신 금융권, 그 IT와 디지털 직무로 일단 타겟팅을 하신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금융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흔히 디지털 전환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초연결 사회에서 이제 금융권들도 IT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 서비스를 보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채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지금 지원 타깃을 삼으신 것은 적절하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고요. 하지만 지원 동기에 있어서는 이분이 좀 약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금융권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하다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이런 디지털과 IT의 직무는 이런 금융권의 메인이 아니라 서브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IT 기업으로 가신다면은 본인의 전공이 이제 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금융권으로 지원을 했나요? 이런 질문을 아마 면접에서 받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원 동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본인의 그러한 직무가 메인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IT 기업들 네이버와 카카오, 마이다스 IT 등으로 보다 넓게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곳에 합격을 할지라도 가지 않을 텐데 지원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본인이 이쪽을 지원하실 때에도 IT와 디지털 이런 본인의 직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쓰실 텐데 보다 많이 자소 쓰시고 면접 많이 보실수록 내가 금융권 IT와 디지털 직무로 지원한다라고 할지라도
좀 더 많은 소재들, 좀 더 준비된 그런 숙련된 답변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 기업까지 확장을 조금 조언을 해주셨는데 차쿠치님은 좀 어떠세요? 다른 네. 분야나 좀 직무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이분이 희망하는 쪽에 금융권 디지털이 있고 데이터 네. 분석 직무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통계학과 컴퓨터공학의 어떤 경계에 있는 양체 교집합에 가까운 직군이라고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분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복수 전공을 선택할 정도라면 본인께서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러닝자가 붙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라든지 수업을 통해 매력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분명 대한민국의 기업들로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정석적인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한 번에 신입부터 초하시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많이 몰리는 산업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을 택하신 건 잘하신 일이나 그 밖에 이를테면 현재 언택트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 비대면 채널상에서의 비즈니스가 많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라든지 온 오프라인 상에서 쇼핑과 관련된 그런 플랫폼들로의 지원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기획, 몰의 어떤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타임라인 중심으로 관리하는 업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마케터가 돼서 이제 CRM 타겟팅 마케팅, 50대, 60대 여성분들을 수요일 저녁에 구매할 수 있게끔 프로모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데이터 처리하고 관리하는 쪽으로의 지원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또 미 MM님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 금융권 자격증을 더 취득을 해야 하는지 그 여부인데, 금융권 자격증 아무래도 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요. 홍 반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금융권 회사로 내가 취업을 준비하니까 금융권 자격증까지 있어야 될까라고 이제 IT와 디지털 이런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고민하시기도 하는데 네. 명쾌하게 말씀드려서 안 따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자격증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그래서 뭐 일반 행원 이런 쪽으로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런 전공을 살려가지고 IT나 디지털 이런 쪽을 희망하는 것인지 좀 직무에 있어서도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하시던 대로 정보 처리 기사,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와 같은 이런 쪽의 자격증들을 위주로 따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격증 외에도 본인의 직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금융권에서 인턴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IT와 디지털 직무로도 인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인턴을 지원하시거나 혹은 어떤 IT 대외 활동, 공모전, 프로젝트 이런 활동을 더 활발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 왜 나오냐면 네. 그 은행권에 지원할 지원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쪽에 수요가 많다. 내 전공자의 수요가 많다고 하니까 한번 지원을 해볼까라는 마음인데 앞서 홍 반장님 말씀처럼 인턴, 공모전 이런 거를 지원할 그 여력이 없고 시간이 촉박한 분들이 그냥 가장 진입하기 쉬운 게 자격증 취득이니까 그렇죠. 본인의 어떤 금융권에 대한 관심을 자격증 그 취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조언 잘 들어보시고 기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 저학년이라면 뭐 그래요 뭐 한번 취득 뭐 나쁘진 않겠지만 고학년이시라면 저희의 조언을 잘 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어학 점수가 없고요. 한 토익인 것 같은데 800 정도 예상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글쎄요, 금융권이면 조금 더 커트라인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디지털 직군이기 때문에 네. 어학이 메인일 리는 없습니다. 어디 네. 해외 사이트에 가서 뭐 망을 구축하시거나 앱을 개발하실 그런 우수한 글로벌 인재까지 되실 게 아니시라면 철저하게 지원 자격에 가까운, 물론 지원 자격이라 할 것도 없겠죠 사실상. 해서 토익은 800점 이 상태에서 뭐 더 따고 덜 따고 하실 건 없다고 보고요. 영어 말하기 점수는 타 회사로의 지원까지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네. 토스 레벨 6에 150 혹은 레벨 7에 160 오픽 IM3 참 말 쉽게 한다 그죠? 하지만 어학 점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힘든 거 압니다. 알지만 이럴 때 어학 점수를 확보해 나와야 나중에 지원하실 때 네. 어학 자격이 있는 기업으로의 지원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수능으로 비유하자면 언수사회로 대학을 지원하셔야지 언사회나 수사회로 지원하면 지원할 대학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학이 필수라기보다는 본인의 확장적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말하기 점수 확보가 가장 시급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다른 자격증 취득 계획도 밝혀주셨어요. 사회조사 분석사, 정보 처리 기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역시나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자격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아무래도 뭐 서류 전형이나 이런 데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좀 많은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추세인데 홍 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분이 지금 언급하신 자격증 중에 뭐 사회조사 분석사 그리고 이분 경험 중에 또 스타트업에서의
뭐 리서치와 서비스 기획 이런 걸 하셨더라고 하는데 네. 뭐 사회조사 분석사를 취득하시고 이런 경험을 살리신다면은 마케팅 쪽으로도 일단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케팅 쪽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금융권과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 이런 전체적인 상업군에서 마케팅 직무에 대한 수요는 적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이분이 지금 자격증을 이렇게 여러 개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거를 우선해서 따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제가 우선순위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보 처리 기사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컴퓨터공학과 이런 IT를 전공하신 분들이 취업에 있어서 영순위로 따는 자격증이 바로 이러한 정보처리 기사이고 많은 쪽에서 지원 자격 혹은 우대사항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를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자격증을 따신다면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분이 관심 갖는 직무로 이제 데이터 분석 직무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분석 직무와 어울리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을 따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이 자격증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필수는 아니다, 선택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정보처리 기사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 두 자격증만으로도 이분이 취업하시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사를 가장 먼저 따야 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미 MM님 보면 데이터과학 복수 전공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 미리 씨가 보완이 되면 좋겠는데 학점이 확인이 좀 불가하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스펙과 이력에 대한 건 최대한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반면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경험이나 전형마다 내가 올릴 점수들은 좀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앞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분이 3점대 한 중반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산업공학 학점이 3점대 초반이고 그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이 전공이 3점대 후반이라서 같이 교집합으로 3점대 중반이 되겠구나라고 계산이 될 텐데 역으로 보면 이게 3.2점이 됐다는 건 산업공학이 한 2점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산업공학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라든지 어떤 목적성을 갖고 취업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와 관련된 이 복수 전공의 학점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본인의 이력과 자격 등을 좀 더 어필하여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즉 학교 수업을 통해 관심을 생기게 된 계기 차원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인턴 경험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프로젝트나 관련 경험들을 했고 이게 너네 회사의 이 기획 업무, 이 데이터 분석 업무에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본인의 경험단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공공기관으로 방향을 좀 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홍 반장님께서 이제 공공기관 전문가이시니까 이분의 경우에 좀 공공기관의 준비를 맞춰도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일단 지원을 확장하시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죠.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런 그 금융권이나 IT 기업과 같이 IT와 전산 직무에 대한 채용이 활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오산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권 혹은 애초에 이런 IT 신기술을 적용하여서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여서 이것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IT 기업들의 지원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이런 분들의 그런 역량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TO, 보다 채용이 활발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뭐 사업이라든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곳이 아니고 기존에 일단 그 국민들에게 공익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IT와 전산 측에서 보완해주는 측면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그런 TO가 많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분이 뭐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많은 자격증이 사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 정도만 따신 다음에 네.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서 핵심이라면은 무엇보다도 필기 전형, NCS와 전공 필기 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자격증을 뭐 보유해야만 공공기관까지도 내가 취업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미 MM님께 조언 한 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해주시죠. 그 본인께서 어느 쪽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력을 보면 리서처라든지 서비스 기획 스타트업 인턴 4개월 어느 정도 조금 흥미로워 보이고 좋아 보였던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경험을 하시기보단 선택과 집중을 하여 본인이 최선으로 쓰일 수 있는 곳으로의 지원 혹은 현실적인 입장으로의 지원을 고려하신다면 시중은행 혹은 뭐 카드 회사들의 일부 회사들 그리고 온라인 유통 회사들 중심으로 한번 본인의 기획력 그리고 본인의 데이터 분석의 강점을 활용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공 취업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홍 반장님.
네, 이분이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처럼 뭔가 취업에 있어서 좀 완벽히 준비를 하고 취업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취업하신 분을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 부족한데 왜 취업이 되었지?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시는 합격 후기에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완벽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가 도전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뭐 지금 상반기에도 기회가 되신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본인의 성공 취업 확률을 보다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모두 상반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이디가 단추입니다. 단추란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신 26살 여성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 취업대학교 카페에 사연 올리셨고요. 스펙 내역서를 보니까 이 학교 인서울 4년제, 신문방송학 주전공,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는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셨습니다. 4.5점 만점에 3.13점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학 점수 토스, 토익 스피킹 레벨 6 150점, 그리고 자격증으로는 ITQ 엑셀 B 가지고 계시고 중소 소싱 MD 3개월 경력사항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중소 온라인 MD 4개월, 3개월, 4개월 각각 인턴은 아니고 이게 소싱 온라인 인턴인가요? 일단 경력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외 활동 2건, 서포터즈, 홍보대사, 국가기관 서포터즈, 그리고 정보산하기관 캠페인 보조 동아리 활동 1건 경험이 있으십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 지금 보완해야 될 점은 컴활 2급과 토익인 것 같은데 토익은 단기간 900 취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 토익 스피킹 레벨 7 취득, 컴활 2급 취득을 병행하며 남은 공채를 지원해보고 안 될 경우 추가적으로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 SQL, 파이썬을 2개 정도 준비해보려 합니다.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 대기업, 중견 홈쇼핑 및 사기업 MD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쇼핑 MD를 직무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제가 공채 준비를 뒤늦게 2월 졸업 후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펙이 좋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as soon as possible하게 최대한 빨리 스펙을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공채를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서 막막하네요. 그래서 우선 스펙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 용기 내어 올려봅니다. 홈쇼핑 MD를 현재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중소기업에서의 온라인 MD 경험을 위해서만 취업을 준비하고 공채는 처음 준비해보다 보니 관련된 직무 경험이 홈쇼핑 관련해서는 아예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막연히 MD란 직무를 하고 싶은 희망은 있지만 취업을 준비하면서 마케팅 기획 파트, BM에도 관심이 생기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스펙을 쌓으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아이디 단추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스펙 내역서가 워낙 촘촘하게 굉장히 많은 경험 그리고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데 이 잡다방에 최적화된 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홈쇼핑 전문가, 홈쇼핑이 고향이신 네, 저희 차재원 코치님께서 어떤 조언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 내리세요? 네, 홈쇼핑 업계에서 나고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지금 네. 이분이 조금 약간 의문인 게 정말 이분이 정말 MD를 희망하신 건지 BM이나 마케터를 희망하시는 건지는 약간 의문은 듭니다. 이런 어떤 데이터 처리와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요건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MD에게 필요한 조건일까라는 사실에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은 마케팅 부서 산하에 있거나 마케팅 부서 옆에 인접 부서로 있을 CRM 부서, 아까도 말씀을 짧게 드렸지만 특정한 온라인 플랫폼 회사나 오프라인 플랫폼 회사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타겟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쿠폰 몇 프로짜리를 뿌릴 때 고객들이 구매로 이어진다라는 식의 어떤 아주 되게 날카롭고 기한 분석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분석까지 하는 일들은 사실 MD에게 요구되는 조건이라기보단 마케터, 정확하게는 온라인 마케터에게 좀 더 요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MD를 희망한다는 이 말씀이 과연 최선일까? 이건 오히려 의문이고요. 그 홈쇼핑 회사들마다 프라이빗 브랜드, 그 채널에서만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들을 많이들 육성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그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BM이라는 직무가 바로 그런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 매니저로서 혹시 내가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될 이 카테고리 내에서의 브랜드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기존의 고객들의 데이터를 관리 분석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선 MD보다 BM에게 좀 더 특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인데 신입으로 BM을 뽑을 일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MD를 희망하신다면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선택을 좀 하셔야 될 분이 아닐까. 뭐 임의용이면 임의용, 언더웨어면 언더웨어, 친구면 친구. 명확하게 자신의 강점인 혹은 강점이 아닐지라도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좀 정해놓고 MD를 지원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러한 저의 조언이나 내용을 들어보시고 아, MD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고 판단하신다면 CRM 마케터로서 한번 승부를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MD뿐만 아니라 BM이 더 적합한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해봐라라는 조언까지 들어봤고 홍 반장님께서는 이분의 이 스펙 내역서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네, 뭐 일단 앞서 차코치님이 뭐 이분의 그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뭐 어느 쪽을 희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뭐 지원을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뭐 이분이 그 MD로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MD로 지원한다면 어떤 역량들을 좀 정량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까? 뭐 어떤 그 자격증 등을 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역량을 나는 갖추고 있어요라고 좀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좀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분석력. 일단 여러분이 기획하시는 상품은 소비자의 니즈가 아닌 원치를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연 MC께서 뭐 화장품, 뭐 립스틱을 고르러 딱 매장에 갔는데 내가 애초에 사고 싶었던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산다. 이거는 네. 니즈를 이제 공략당한 거죠. 하지만 내가 애초에 계획도 없었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사고 싶어. 이게 바로 이 원치를 공략하는 그런 것이 될 전 것인데. 항상 그래요. 근데. 아, 항상 그러시네요. 항상 이제 계획하지 않는 소비를 많이 합니다. 충동구매. 그쪽 MD 분들이 참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그 원치를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이제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분석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분석력과 더불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것이 담당 품목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 앞서 차코치님이 말씀하신 어떤 카테고리를 하나 정해야 된다. 이런 카테고리 하나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전문가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 품목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상과 설득력까지도 좀 이제 MD 직무로서 지원하신다면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D 직무가 뭐 모두 다해 약자라는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 상품의 뭐 기획, 뭐 제조, 유통 이런 프로모션 전방위적으로 어떤 업무에 있어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협업과 이런 협상이 활발한 직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곳에 가고 싶다 해서 이제 홈쇼핑 업계를 네. 다루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역시나 진짜 인기 직구는 맞는 것 같아요. 이 홈쇼핑 MD 채용 좀 어떻게 이루어진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뭐 홈쇼핑 회사가 어떤 그 단위로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네. 메이저를 할 수 있는 GS나 CJ, 현대롯데 같은 메이저 홈쇼핑사부터 중형이라 할 수 있는 뭐 NS 홈쇼핑, 공영 홈쇼핑, 그리고 이제 티커머스라고 해서 화면이 15초가 지나면 전체 화면에서 65% 정도로 화면이 작아지면서 전화 구매 혹은 리모컨 구매가 가능하게끔 이루어지는 티커머스 회사들. 이렇게 크게 세 단위로 공채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공채 중심이라 할 수 있었던 메이저의 어떤 홈쇼핑 회사들, 주로 이제 그룹사 대기업 공채의 계열사로서의 채용들이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뭐 현재 CJ나 GS는 채용 자체, 물론 GS는 별도의 채용이지만 현재는 채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티커머스라든지 좀 본인께서 생각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쇼핑몰로의 어떤 지원 확장 이런 네. 것들까지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서 지원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MD도 더 이상 MD에게 갖고 있는 역량이나 기질, 태도, 경험들은 다들 갖고 있고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학점이라던가 전공적으로 뭔가 특이하게 어필할 부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라도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활동이나 내역들이 필요합니다. 최근 화두인 뭐 리빙 콘텐츠 수년간 인기가 있어 왔고요. PB 브랜드가 주로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임의용 뷰티 브랜드들, 그리고 전통의 어떤 식품 브랜드들까지 전통적으로 MD들에게 요구되는 기질인 뭐 분석력,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니즈 원츠, 모든 지원자가 다 그걸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단추님의 상황에서는 카테고리를 하나 정해서 좀 집중 있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분석을 활용해서 이왕이면 TV MD가 아니라 모바일 MD, 온라인 이몰 MD, 인터넷몰 MD 이런 쪽으로 좀 본인의 채널과 카테고리를 좀 선명하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까지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 또 MD라는 직무를 이제 그 한 길만 파겠다라고 하신다면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지를 이제 우선으로 하셔서 마지막 조언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조언 하시고 싶으세요? 일단 인문 계열, 이분이 인문 계열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문 계열에게 티오가 많은 쪽이다라고 한다면은 금융권의 행원, 1금융권 은행의 행원으로 좀 지원을 확장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기업 쪽으로 지원을 확장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영업 관리 이런 직무로 이제 확대를 하실 수가 있겠죠. 티오가 가장 많기도 하고 이런 MD 직무와 유사하게 여러분 내가 쌓아온 뭐 분석력 혹은 뭐 설득력, 협상력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권의 은행 그리고 대기업의 영업 관리 이런 직무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공공기관 쪽으로도 이분이 확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사무행정 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하시고, 앞서 차코치님이 언급하셨지만 공용 홈쇼핑이라고 이런 온라인 홈쇼핑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공용 홈쇼핑도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지원을 하신다면은 지원을 좀 충분히 넓힐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코치님은요? 예, 뭐 MD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확실히 입장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메틱 자회사에서 4개월 근무하셨던 거 분명 임의용 MD로서 홈쇼핑에서 MD로 지원하실 것이 보이고요. CJ의 경우는 이번에 홈쇼핑에서 방송기술 쪽 채용만 있기 때문에 아마 올리브영의 BM 직무로 지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성공 취업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본인이 MD로는 카테고리 전문성, 나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땐 마케터여야겠죠. 예, 채용 TO가 1명이나 2명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조사 분석사와 같은 자격 혹은 외부 교육기관에서 통계와 관련된 어떤 분석이나 특정 언어를 가르치는 이런 교육기관에서의 어떤 교육 과정 이수 이런 게 의외로 또 필요한 상황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